흑백 요리사 음식 따라했다가 응급실 간 68세 할머니의 사연. 텔레비전에 나온 그 음식 따라 만들어 드셨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68세 박영숙 할머니,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시고 따라 만드신 음식 한 끼 드셨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박영숙 할머니의 실제 사연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식단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댁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께서도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정보니까요. 박영숙 할머니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평범한 할머니셨습니다. 슬하에 자녀 둘, 손주 셋을 두신 행복한 가정이셨죠. 평소 혈압약 한 알 드시는 것 말고는 특별히 아픈 데 없으셨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공원 산책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아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요즘 인기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유명한 요리사들이 화려한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었죠. 그날 방송에 나온 메뉴는 소고기 등심에 치즈를 듬뿍 올린 스테이크였습니다. 거기에 크림 소스까지 곁들여진 정말 먹음직스러운 요리였죠. 할머니는 화면을 보시며 생각하셨습니다. 다음 주가 큰아들 생일인데 이 요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는 곧바로 메모지에 재료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소고기 등심 500g, 모차렐라 치즈 200g, 생크림 한 팩, 버터 한 통. 다음날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셨습니다. 좋은 소고기를 고르시고 치즈도 최고급으로 사셨죠. 집에 돌아오셔서는 곧바로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대로 고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시고 팬에 버터를 넉넉히 두르셨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 위에 치즈를 수북이 올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크림으로 만든 소스까지 부으시니 정말 그럴싸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할머니는 뿌듯한 마음으로 한 입 드셨습니다.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고소한 치즈와 부드러운 크림 소스, 육즙 가득한 고기의 조화라니. 할머니는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드셨습니다. 보통 고기를 드실 때 100g 정도만 드시는데 그날은 200g 가까이 드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시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체한 건가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다행히 그날 따님이 집에 들르셨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신 따님은 깜짝 놀라 곧바로 구급차를 불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애야, 나 텔레비전에 나온 요리 만들어 먹었는데 이상해. 가슴이 너무 아파. 응급실에 도착한 할머니는 곧바로 심전도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은 급성협심증을 의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소보다 급격히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평소 130에서 17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죠. 어머님, 오늘 무슨 특별한 음식 드셨나요? 따님이 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오늘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 보시고 소고기에 치즈 듬뿍 넣은 요리 만들어 드셨대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것 때문이로군요. 어머님 나이에 그런 고지방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관에 급격한 부담이 갑니다. 특히 평소 혈압약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위험하죠. 할머니는 결국 이틀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퇴원하시기 전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리는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춘 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절대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박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우리 집 이야기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예방의학 전문가로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할머니가 드셨던 음식을 분석해 볼까요? 소고기 등심 200g에는 약 40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치즈 200g을 더하면 600칼로리가 추가돼요. 그리고 생크림 소스까지 포함하면 총 1200칼로리가 넘습니다. 이건 60대 여성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절반이 넘는 양입니다. 한 끼에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지방입니다. 이 요리에 들어간 포화지방의 양은 약 60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포화지방 섭취량이 20g인데 그 3배를 한 끼에 드신 거예요. 포화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죠. 특히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주변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시면서 건강 지키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몸이 빨리 분해하고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중 지방 농도가 훨씬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혈관의 탄력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지방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혈관은 그 충격을 견디기 힘들어요. 마치 낡은 고무줄에 갑자기 무거운 짐을 매단 것과 같습니다. 끊어질 위험이 큰 거죠. 박영숙 할머니의 경우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미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지방 음식을 많이 드시니 혈관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박영숙 할머니 같은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다른 사례들도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에서 본 매운 닭볶음탕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까지 넣어서 아주 맵게 만드셨죠. 평소 매운 걸 좋아하신다고 자신하셨는데 식사 후 2시간 만에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급성으로 악화된 상태였어요.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의 조임근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죠. 또 다른 분은 65세 이순자 할머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치킨 요리를 따라 하시려고 닭고기를 기름에 튀기셨어요. 문제는 기름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낮은 온도에서 튀기다 보니 닭고기가 기름을 머금었고 할머니는 그걸 드셨다가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기름진 음식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요리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점. 둘째, 본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양 조절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은 맛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시청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죠. 건강은 그 다음 문제예요. 특히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버터, 크림, 치즈 같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젊은 요리사들이 만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인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요리를 즐기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양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텔레비전에서 버터 50g 넣으라고 하면 25g만 넣으시면 됩니다.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줄여도 맛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리 방법을 바꾸세요. 튀김 대신 구이나 찜을 선택하십시오. 같은 닭고기 요리라도 튀긴 것과 찐 것은 칼로리가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구운 고기에 살짝 양념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 나트륨을 줄이세요. 텔레비전 요리는 대부분 간이 세게 돼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60대 이상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간장이나 소금은 레시피의 절반만 넣으세요. 네 번째, 채소를 추가하세요. 고기 요리를 하실 때 반드시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상추, 깻잎,
양배추 같은 채소는 지방 흡수를 늦춰주고 포만감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5번째, 양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고기는 한 끼에 100g 이하,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세요. 나머지는 채소와 곡물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텔레비전 요리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러시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 드리세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박영숙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일 뿐입니다. 화면 속 화려한 요리가 우리 몸에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이 진짜 보약입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싱겁고 담백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손주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할머니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이제는 내 몸에 맞는 음식만 먹을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요리에 관심 가지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이 내 몸에 맞을까? 재료를 조금 줄이면 안 될까? 조리 방법을 바꿔볼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회복이 느리죠. 그러니 미리미리 조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